수요일 코너입니다. 릴레이 토크 진행하고 있고요.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문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공통으로 관심 있는 주제가 바로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교육계를 강타한 문제는 바로 이 자사고 지정 취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관련해서 안산 동산고 측은 법적 절차까지 밟는다고 하죠. 네, 자 해당 지역 의원님이십니다. 경기도의회 김진아 의원님 모시고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아입니다. 네, 김진아 의원님. 라디오인데 그래도 평소에 화장을 곱게 많이 잘 하고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아, 네. 저희 당에서 오늘 일이 좀 있어서요. 아, 예. 네, 원래 잘 하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 굉장히 젊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네네. 네, 제가 아마 경기도 의회에서 네 번째일 거예요. 그 젊은 순위로는. 아, 그래요? 네. 이 의원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요? 특별하게? 저 바른미래당 의원이고요. 저희 이제 아까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산 지역에서 자라고 했지만 네네. 비례 의원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광역 의원을 토론 배틀로 선정을 했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게 되어서 네, 비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의원입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신 거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3부에서 우리 리포팅한 내용들을 다 들으셨죠, 방송? 네, 들었습니다. 네네. 이 동산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의 의견을 다 들어보았는데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네. 시나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알겠죠. 움직임은 없고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쪽에서도 다 미리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진행하고 절차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그쵸?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뭐 시에서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도에서는 사실 뭐 저희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 안타깝지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의견을 내지는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산 동산고에 공문을 보내서 자사고 지정 철회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동산고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법적으로 갈 경우 네. 이 지정 취소 번복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그걸 추측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사실 이런 과정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뭐 공정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들여봐 주셔야 되는데 교육 부분이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봤지만 굉장히 전문적이기도 하고 네.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양측이 굉장히 의견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 판결을 내려주시느냐에 따른 것 같고요.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권의 어쨌든 방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안산 동산고와 학부모들의 입장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어요. 네. 그리고 재량 평가 점수 12점 때문에 지정 취소가 됐다. 근데 네네. 이런 부분을 가장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교육청 재량 점수가 12점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교육청 재량 점수가 감점으로 12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큰 대항목 안에 네. 가점 12점, 감점 12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해서 아무리 잘못했어도 빵점으로 그 대분류라고 하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가점은 가점대로 두고 감점 12점은 전체에서 감점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류랑 관계없이 그냥 그 부분만 네. 딱 제로 감점을 받으면은 요거는 딱 털고 0이야. 그렇죠.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네. 전체적에서 또 감점이 들어간다는 그냥 말씀입니까? 전체에서 12점이 감점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항목이 그러면 점수를 아무리 잘해도 높게 받아도 88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네네. 사실상 그 감점 12점은 뭐 교육부에서 뭐 전국의 교육
교육청을 다 모아놓고 논의를 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12점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의문 제기하기는. 그러니까 낮은 점수를 받은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네, 거기에 대한 거론될 의문이- 수는 없다. 아니요.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거론될 수 있지만 네, 마이너스 12점이 왜 12점이냐 아. 이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아닌 것 같다. 네. 네. 근데 학교 측과 이제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12점이 감점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각각 항목이 또 안에 있을 거잖아요. 평가할 그렇죠, 때 그렇죠. 네네. 항목별로 뭐 마이너스 5점에서 마이너스 1.5점의 배점이었다면 지금 안산 동산고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마이너스 1점에서 마이너스 5점까지 감점을 했었고 그 점수가 결정되는 과정에 어쨌든 감사 결과거든요. 근데 감사를 나와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안 하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이건 네. 제가 전화로도 확인을 했어요. 감사를 할 때 감사 결과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는 그건 어렵다. 네네. 근데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감점을 하는 것이고 하나가 잘못되면 거기에 이제 뭐 서로 뭐라 그러죠? 결제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결제 한 명- 라인이 있잖아요. 그쵸. 결제 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뭐 두 네. 사람, 세 사람은 당연히 교감 교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감점이 마이너스 1점짜리면 뭐 그게 마이너스 2점이 될 수도 있고 3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배수라고 표현을 해놨었는데 네. 제가 직접 문의한 결과는 무조건 배수는 아니고 3명이어도 우리가 조정은 할 거다. 교육청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상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감점된 사유들이 있는데 정기적인 감사는 당연히 받는 거고요. 이제 뭐 특정하게 정해서 나오는 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정해서 나온 감사가 저희 2015년에 평가를 한번 받고 나서 예정에 없던 감사가 한번 나왔었고 그 감사에서도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겠다 그래서 네네. 원래 특정 부분만 봐야 되는데 전체에 대한 지적을 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로 지적된 부분 중에는 이제 경기도에 문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했던 교육청에 그랬던 업무들에 대해서도 뭐 문서로 남아있지 않으니 우리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 감사 지적 사항이니 감점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폐지를 위해서 이런 점수들을 만들고 그리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지정 철회 발표가 났던 전북 전주의 상산고는 교육부에 의해서 지정 철회가 취소돼가지고 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네네. 반면에 안산 동산고는 교육청에 이어서 교육부에서도 지정 철회 결정이 나서 일반고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 그 부동의 했던 상산고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이제 교육부에서 정한 그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평가 기준점이 70점이었고요. 상산고만 80점으로 올렸습니다. 10점을.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어쨌든 다른 데는 문제 없어도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좀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좀 저는 의문스러운 게 네. 사실 점수로 70점, 80점의 차이는 딱 보기 쉽잖아요. 네. 그럼 그 외의 것은 정말 이게 동의할 건인가 부동의할 건인가 심도 있게 좀 판단을 하긴 했었던 건지 네. 동의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내는 과정이 정말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들 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보고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진행된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나와서 그 뭐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그 교육청 뭐 교육부 이런 데서. 네, 이제 청문이라 그래서 네. 교육청에서 한번 이렇게 점수 미달이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부로 올렸잖아요. 네. 교육부에서 이제 청문 과정을 거치겠죠. 거치는데 네. 이제 거기는 제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펴봐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돌아오는 답변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게 뭐 공개 회의인지 비공개 회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었던 그렇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빼고 알 수 넘어가도록 없지만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과정은 거치긴 거쳤네요. 거치긴 거쳤죠.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 이중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평가 결과가 또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중으로 거치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네. 교육청과 교육부로 가는데 사실상 절차에 있어서 교육부 동의를 받아서 지금 지정 취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문 과정이 있고 교육부의 어떤 이제 저희가 항의를 하거나 뭐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2단계인가? 예, 이거는 저는 좀 질문지를 받고 의문이 있었어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를 받게 돼 있어서요. 평가 자체는 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지나갔던 2014년과는 달리 올해는 지정 취소가 되는 곳도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안산 동산고는 2014년에도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은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게 학교의 문제로 보여진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데요. 이전의 평가에서는 다른 학교들이 받는 평균 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기준 점수가. 그런데 안산 동산고등학교만 70점을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산고가 부동의 된 케이스하고 동일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 60점은 넘었지만 70점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고 교육부에서 이제 부동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학교의 문제 때문에 점수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차라리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뭔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답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학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명확한 설득. 답변이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정했으니 받아들여라가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한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조사 기관, 감사나 이런 네. 평가를 거친 게 그게 답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평가나 감사를 거친 게 답이다.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한 어떤 그 저희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다른 지역과 안산 지역에서 네. 받은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저희가 우리만 이런 기준을 적용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회신도 없고 대화 요청에도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기간을 거치면서 학교하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지정 취소가 확실시된 이상 법적으로 가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지만 일단 취소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에 따른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내년 2월 29일부로 일반고 전환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자사고로 이제 모집된 학생들과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는 신입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발생하고 보니 이제 1학년과 2, 3학년이 겪게 되는 어떤 과정도 다를 거고요. 그 과정이 앞으로 2년간은 중복될 거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겠죠. 네. 그 약간 좀 혼잡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서 이 교육 정책이 뭐 정권이 바뀐다고 갑자기 바뀐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학교라면 철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평가 기준, 과정에 있어서는 공정성 그리고 누구에게도 공표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절차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질문을 좀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이게 끝으로 하나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자, 내년에 경기도의 또 다른 저 자사고인 용인 외대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또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요. 제가 교육감님 인터뷰 하신 거를 좀 봤었는데 네네. 안산 동산고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자체 그리고 그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도 기준이 바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전에 동산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찌됐든 교육청이 좀 더 대비하고 이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지역구인 안산 동산고 문제가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됐다.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꺼내려고 하고요. 경기도에 아무래도 학교가 2개 있고 그중에 이번엔 하나밖에 평가를 안 받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이슈화되지 않고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학교와 학부모, 학생 외에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슈에서는 많이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릴레이 토크에서는요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도움 말씀해주신 경기도의회 김진아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